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댁 반전 사이다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미친 시댁이 많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저희 시댁도 그런 집안 중 가장 으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못난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놀림을 심하게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거울을 보는 게 너무 싫었을 만큼 저도 제 얼굴이 보기 싫었답니다. 눈은 단추구멍처럼 작고 코는 돼지코처럼 콧구멍이 나란히 전방을 향해 있었어요. 또 턱이 부정교합이라 아래턱이 심하게 앞으로 나와 있었고 머리숱은 초등학교 때부터 빠져서 두피가 훤히 들어 보였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조금 감이 생기시나요? 그런데 어떤 얼굴을 상상해도 진짜 제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피했습니다. 못난 얼굴이 콤플렉스이긴 했으나 저에게 다른 재주가 많았어요. 공부는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수재였고 노래를 잘 불러서 학교에서 매우 유명했답니다. 그리고 언어 구사력과 말주변이 좋아서 학교에서 회장을 하고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학생으로 지냈어요. 꼭 교실 분위기를 업시키는 학생들 아시죠? 제가 그런 부류의 아이였는데 자학 개그를 특히 많이 해서 친구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생님, 날씨도 구린데 수업 짧게 하고 쉬는 게 어떠세요? 날씨 구린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의 날씨만큼이나 제 얼굴도 구리잖아요. 애들이 교실에 있는 절 보고 기분이 언짢은데 창밖에 먹구름까지 보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자 반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마지못해 웃으시며 수업을 접어버리고 낮잠을 재워주시기도 했어요. 또 하루는 지루해진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다들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면상은 개콘의 오지헌이야. 당신을 보는 나의 면상은 특급 진상이야. 김태희, 너 너무 웃긴 거 아니냐? 오지헌이라니 진짜 닮긴 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을 붙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옥동자를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 태희, 너는 매력이 많아. 그러니까 자학 개그 좀 그만해. 어머, 너도 내 매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하여튼 이놈의 인기란 네가 126번째로 나한테 반한 놈이야. 나랑 데이트하려면 몇 달 기다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학급 분위기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시절 놀림을 하도 많이 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못생긴 걸 이용해서 개그로 써먹어 친구들이 주위에 항상 많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을 이렇게 자학하는 게 불효임은 알지만 놀림과 따돌림을 피하려면 별 수가 없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유머 있고 재치 있는 회장으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서울에서 손가락 꼽히는 모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못나긴 했지만 출중한 언변에 동기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게다가 OT에 가서 노래 2곡을 불렀더니 다들 아이유 뺨치는 가창력의 소유자라며 놀라기도 했어요. 야, 김태희, 너 노래 진짜 잘한다. 생긴 거와 다르게 목소리는 아이유라니까? 그치? 생긴 건 소 도둑처럼 생겼는데 의외의 매력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만 빼고 다 주셨다니까. 말하는 것도 엄청 재밌어. 태희, 넌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나도 알아. 옥동자 오지헌을 뛰어넘는 개그맨이 될 인물이지. 동기들은 제 노래와 유머에 관심을 심하게 주다 못해 강의실만 들어가면 모두들 저에게 몰려들곤 했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술자리가 있으면 제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붙잡기까지 했죠. 이럴 땐 정말 하늘이 얼굴 빼고 다 주신 것만 같았네요. 남자 동기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와 카톡을 주곤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재밌고 유쾌한 친구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죠. 또 제가 소개팅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먼 산을 바라보며 제 말을 못 들은 채 했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나는 남자 좀 만나면 안 되냐? 이 얼굴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평생 남자 손도 못 잡아보고 죽으면 좋겠어? 태희야, 그게 요즘은 소개팅할 때 상대방 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게 필수잖아. 우리가 네 사진을 여러 친구들한테 보여줘 봤는데 하나같이 우리 멱살을 잡았다고. 뭐?
어떤 놈이 그랬어? 그 새끼 데리고 와. 확 그냥 보쌈을 해버릴 테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기 전까지 어떤 남자와도 교제를 해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했던 인연이 마지막 학기에 찾아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선배가 있었는데 처음엔 제 외모를 보고 멀리 피하다가 제가 재밌는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저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단둘이 마셨답니다. 대야, 넌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 군대에서 사막을 헤매다가 왔는데 제대하고 널 만나니까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다고. 오빠, 원래 군바리들이 지나가는 할머니만 봐도 침을 질질 흘리잖아? 그리고 오빠가 많이 굶어서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라고. 무슨 말이야 그게? 난 절대 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너한테 호감이 있단 말이야. 태희야, 오빠랑 사귀자. 오빠, 지금 고백한 거 내일 되면 후회할걸? 보나마나 술 취해서 헛소리했다고 여길 거라고. 나 그 어느 때보다 맨정신이야. 태희야, 날 받아줘. 저는 처음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보는 거라서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나중에 맨정신이고 대낮일 때 다시 고백을 해보라고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오빠는 다음 날에도 다음 날에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연애하자고 했답니다. 오빠가 강의실에서 대놓고 고백하는 바람에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되어 크게 소문이 났어요. 드디어 못난이 김태희를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났다며 역사책에 써야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렸죠. 그럼에도 오빠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저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에게 좋은 감정이 생겨서 얼마 뒤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마지막 학기라 캠퍼스의 낭만은 거의 즐기지 못하고 같이 논문 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오빠와 저는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수년 동안 애정 전선에 작은 흠집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도 이전의 학창시절과 대학생활처럼 유쾌하고 재밌게 잘 해내갔고 상사들에게 이쁨 받는 부하 직원으로 낙인을 찍혔답니다. 제가 아주 못생기긴 했지만 인복이 좋아서 외로웠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빠와 4년의 연애를 하고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자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 거라 예상했었는데 20대에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빠 진심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어? 평생 이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있는 거야? 변치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쩌려고 그래? 대야, 넌 왜 이렇게 너를 깎아내리려고 하니? 넌 충분히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야.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오빠, 말을 너무 멋있게 하네? 이러니 내가 오빠를 사랑하지. 그럼 진짜 결혼해볼까? 그러자니까. 난 태희 너랑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 그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 좋아. 그럼 결혼이라는 걸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고. 오빠의 진심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린 저는 모든 걸 걸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오빠를 데려가 부모님께 소개를 드렸어요. 처음 오빠를 본 부모님은 불편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네, 혹시 내 딸과 결혼하려는 게 우리 집안 때문인가? 야망 때문에 태희를 만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버님, 그럴 리가요. 저 회사도 대기업을 다니고 집안도 꽤 사는 집안입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뭘 받을 일이 없다고요. 그러자 엄마가 아이고, 진짜 우리 태희한테 푹 빠졌나 보네. 여보, 들어보니 진심으로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아. 괜한 질문은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며 흐뭇한 미소로 저와 오빠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곤 부모님은 흡족해 하시며 결혼 승낙의 말씀을 하셨고 엄마가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오빠는 잘 보이려고 밥을 2그릇이나 먹고 나가기 전 큰절까지 올렸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 부모님을 뵈러 예비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많이 꾸미고 갔어요. 최대한 덜 못생겨 보이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찾아뵈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며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들어 올리자마자 예비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못 볼 걸 본 사람들처럼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 네가 만나는 여자가 얘니? 정말 이 여자가 맞아? 맞아. 엄마, 테이 어때? 예쁘지? 뭐? 다시 말해봐. 예쁘냐고? 오빠가 똑같은 대답을 하려 하자 제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님, 저랑 오빠랑 나란히 있으니 오빠가 너무 아깝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이렇긴 하지만 다른 건 볼 게 많아요. 손재주가 좋아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한다고요. 그런 건 결혼하면 누구나 터득해서 잘하게 되어 있는 거다. 뭐 어쨌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어서 들어와 밥이나 먹자. 어머, 저 온다고 이렇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그야 아가씨 얼굴을 보기 전이니까 이렇게 차린 게지. 오빠 식구들은 한숨을 푹푹 쉬며 식사를 대충 하고 마셨습니다. 저 또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 몇 숟갈 뜨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태희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곧 나랑 결혼할 사이인데 아무 말이나 좀 해보세요. 할 말 없다. 그만 나가봐라. 냉랭하게 대답한 시부모님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셨고 시누이도 인상을 찌푸리며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결국 저와 오빠는 결혼 승낙은커녕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대희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난 평생 얼굴로 이런 상황을 당해왔어. 그렇다고 포기하려는 건 아니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허락을 받을 테니까 행여나 나와 헤어질 생각은 하지 마. 당연하지. 오빠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포기를 하겠어. 끝까지 가볼 테니까 같이 헤쳐나가자. 고마워, 태희야. 우리 부모님도 곧 너의 매력을 알고 좋아하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곤 오빠가 시댁이 아닌 밖에서 시댁 식구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보려고 아부도 하고 말도 많이 해봤는데 그 누구보다 딱딱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얼굴이 참 심하게 못생겼죠. 하나님이 저에게 얼굴을 주는 걸 잊어버리셨는지 대충 빚어버리셨나 봐요. 그래도 몸매는 꽤 좋지 않나요? 넌 생긴 대로 노니?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 우리가 지금 너랑 농담 따먹게 하려고 나온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딱딱한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우린 널 며느리로 받는 게 좀 그렇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나중에 이세를 생각해보면 아휴,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내 아들하고 헤어져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오빠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엄마! 태희가 어떻다고 이세 걱정을 해? 그깟 얼굴이 중요하냐고. 외모는 껍데기일 뿐이야. 태희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줄 알아?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아냐고. 재능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사랑스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내 여자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아이고 이놈아, 넌 지금 콩깍지가 씌워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얘랑 결혼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우리가 말릴 때 헤어지는 게 100번 나을 거야. 아니, 나는 콩깍지가 씌인 것도 아니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어. 태희랑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어디 부모 앞에서 그따위 막말을 해? 그리고 그런 협박을 한다고 우리가 얘를 허락할 것 같으냐? 어린도 없으니 빨리 포기하고 다른 멀쩡한 여자를 찾아. 아유, 태희야. 계속 앉아서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나가자. 오빠, 그러지 마. 부모님께 이렇게 대드는 건 안 될 일이라고. 하지만 오빠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시댁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결혼 허락받을 때까지는 저를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모든 걸 걸어버린 오빠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했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시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혼쭐이 날 거라 각오하고 찾아갔어요. 너, 내 아들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냐? 죄송하지만 그래야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와 오빠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 결혼해라. 우리도 이제 아들과 싸우는 거 질려버렸다. 저 자식 계속 굶고 있는데 네가 데리고 나와서 밥 좀 먹여라. 네? 그럼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전 방에서 피골이 상접한 오빠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걸 알리고 곧장 밥상을 차려주었답니다. 제 얼굴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절실한 사랑을 한 것 같아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는 마음이 들었네요. 여하튼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께 혼수와 예단 같은 계산적인 말만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나중에 불쾌하다고 하셨지만 오빠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 감수하기로 하시고 결혼을 진행시키기로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꿈꾸고 기다렸는지 너무 기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네요. 오빠는 낮에는 상냥한 남자였다가 밤에는 늑대로 돌변해 지치지도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하루는 쉬자. 날 좀 내버려둬. 그렇게는 안 돼. 우리가 어떤 결혼을 했는데 평범하게 밤을 보내야겠어? 이리 와, 데이야. 아, 몰라. 오빠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오빠와 보내는 화끈한 밤이 너무도 좋았어요. 이대로만 산다면 제 인생은 큰 성공을 한 거라 생각되었죠. 하지만 좋은 시간이 있는 만큼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끝까지 싫어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기만 하면 한숨만 푹푹 쉬면서 시비를 거셨어요. 너 살림 잘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칼질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칼이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꼭 멋모르는 것들이 장비 탓을 하지. 네 시아버지 배고프시단다. 빨리 좀 해라.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윽고 상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과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는데 국을 한번 떠드신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네. 이런 걸 국이라고 끓인 게냐?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간을 제대로 못 맞췄나 봐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다. 이 국을 맛보니까 너랑 딱 어울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국이 답이 없다고 네 얼굴처럼 말이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수저를 놓아버리고 물만 연거푸 마시더군요. 에휴, 주말에 물배를 채울 줄이야. 그러게 엄마, 이걸 누구 먹으려고 만든 것인지 모르겠어. 그러자 남편이 국물을 원샷하며 다들 왜 그래? 맛있기만 하고만. 어떻게든 내 마누라를 갈구려나 본데 치사하게 이러지들 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집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 라고 무섭게 말하더군요.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식구들은 저에게 화를 돌리기 때문에 그 일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가 식사를 다 하고 화장실에 가자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소곤거리셨어요. 예, 네 주제에 내 아들과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건 너도 인정하지? 네, 어머님. 오빠가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어이커니, 알면 됐다. 너 말이다. 고마운 줄 알면 매달 나한테 용돈을 보내거라. 너희 집 잘 사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서 불쾌하긴 했지만 남편 하나만 생각하고 미소 띈 얼굴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앞으로 시부모님 용돈은 제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기대하겠다. 센스가 있으면 내가 얼마를 원하는지 알고 입금할 거라 믿는다. 설마 얼굴처럼 저렴하게 보내지 않으리라 생각하마. 아, 그리고 네 시누이도 챙겨줘라. 얼마 전 회사에서 잘려서 돈이 궁한 상황이니까. 네? 아가씨까지요? 왜, 싫으냐?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말이야, 이왕 이렇게 한 식구가 된 거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호출하면 달려와서 시키는 거 다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이 쌓여서 내가 널 이뻐하지 않겠어? 네, 알겠어요. 어머님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모두 따르기로 하자 저의 고되고 눈물이 나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반차를 쓰고 오라는 연락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급한 일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똥으로 막힌 변기를 저더러 뚫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변기 뚫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런 건 기술자를 부르는 게 나으셨을 텐데. 예, 왜 헛돈 써가며 사람을 불러? 그리고 네가 변기를 막은 똥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일이 수월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당장 들어가서 뚫어. 순간 부하가 치밀었지만 남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고 1시간 만에 겨우 변기를 뚫고 나왔어요. 그러자 저에게 저녁상을 준비해야겠다며 장을 봐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기분 좋게 장을 봐와 저녁상을 차렸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번은 시댁에 불려가 허드렛 일을 했네요. 시무와 시누이 둘 다 집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손이 가거나 굳은 일은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개월 차가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미워했어요. 그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밥 먹고 뜨거운 밤 보낼까? 뭐? 넌 그 짓 하려고 나랑 결혼했냐? 하긴 나 아닌 누구와 밤을 보낸 적이 없으니 그럴만도 하다. 무슨 말이 그래? 오빠가 좋다고 맨날 나한테 엉겨붙더니 이제는 실증이라도 난 거야? 아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말이 헛나왔나 봐. 태희 네가 원하는 뜨거운 밤 보내도록 하자. 됐지? 퉁명스럽게 대답한 남편은 곧 저와 침대로 자리를 옮겼는데 일을 치르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빠, 내 얼굴에 신문지를 왜 올려? 내 땀이 너한테 떨어질까봐 신문지를 깐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자존심 상하니까 내려와. 그러자 그럼. 저는 신문지를 치우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이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야? 나랑 결혼하려고 보름 동안 굶던 사람이 벌써 변해버린 거냐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이 말릴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오빠. 그냥 하는 소리야. 대희야, 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 그이는 이후에도 저와의 밤을 보내는 건 피하거나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일을 치렀답니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조금 기다리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 이번에는 그이가 시어머니의 말을 동요하고 맞장구를 치더군요. 예, 우리 집 변기가 왜 이리 자주 막히는지 모르겠다. 네가 뚫어라. 네? 또요? 왜 놀라고 그래? 우리가 네 낮바닥을 보는 게 똥 막힌 변기 뚫는 것보다 힘든 일이야? 엄마 진짜 표현 잘한다. 어쩜 그렇게 말을 찰지게 해? 엄마 말대로 똥 막힌 변기보다 마누라 얼굴 보는 게 힘들고 곤욕스럽다고. 이놈의 자식, 이제야 눈깔이 멀쩡해졌나 보네. 하긴 저 얼굴을 매일 보는데 정남이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놈아, 우리가 결혼을 말렸을 때 말을 들었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지? 어? 뭐 그렇지. 그때 엄마 아버지가 날 더 심하게 말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 발등 내가 찍은 거니까 감수하고 살아야지. 그러게 말이야. 네가 쟤를 구제해준 거라고. 너 아니면 어디 시집은커녕 남자 손이라도 잡을 수 있겠냐? 자존심이 짓밟힌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따위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시댁의 변기통을 뚫는 미친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친정집은 도저히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수모를 겪으며 지내는 걸 알려드렸다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혼집으로 돌아갔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언성을 높여 따졌습니다. 오빠 뭐야? 아까 어머님이랑 날 신나게 조롱하더라?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댁 문을 박차고 나가냐? 못생긴 게 못 배운 년처럼 행동하는데 아주 기가 막혔다고. 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날 사랑해주던 남자는 어딜 간 거야? 아유, 승질내는 면상은 더 못생겼네. 내가 어쩌다 저런 추니한테 빠지다니. 진짜 내 인생이 가엾다. 야, 진짜 1억이야? 나랑 결혼한 게 후회되면 이혼해. 자기 화났어? 미안해, 장난이야. 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웃기지 마.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너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계속 살고 싶지 않으니까 딴 년한테 새장가를 가라고.
그러자 남편은 비웃던 얼굴에서 반성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대희야, 내가 미안해. 잠시 미쳤었나 봐. 앞으로 절대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게. 그이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진절머리가 난 저는 사과를 받지 않고 각방을 쓰자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냈더니 그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며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까지 보이며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이를 봐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정신을 차렸는지 이전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믿어보기로 했죠. 그이는 신혼 초처럼 저와 뜨겁고 화끈한 밤을 보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달라붙었습니다. 대야, 언제까지 날 밀어낼 거야.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부부싸움은 원래 이렇게 침대에서 몸으로 화해를 하는 거야. 이리 와봐. 왜? 또 신문지로 내 얼굴을 가리고 하려고? 아니야. 자기 예쁜 얼굴을 내가 왜 가려. 지난 나의 실수는 모두 잊어버려.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었다고. 진짜지? 앞으로 또 그렇게 날 모욕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결국 남편을 용서하고 잊지 못할 밤을 만들었답니다. 그이는 당분간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시부모님의 모진 소리에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며 자기가 중간에서 다 막아주겠다고 하더군요. 한 달 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과 둘이서 깨를 볶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추석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차례상을 저더러 혼자 다 차리라고 하셨어요. 예, 너 시집와서 처음 지내는 차례니까 성심성의껏 준비해라. 이런 건 원래 며느리가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게다가 내 아들이 너랑 살아주니까 감사해서라도 혼자 해야 한다. 역시나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 태도에 반기를 들고 싶었지만 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선도 굽고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쳤어요. 또 부쳐야 할 전이 왜 그리 많은지 땀을 뻘뻘 흘려가며 혼자 3시간을 부쳤는데도 시어머니가 사온 재료가 너무 많아서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고생을 하던 중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명절이라 안부 전화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추석인데 엄마랑 뭐 하고 있어? 재밌게 놀고 계신 거야? 대희야, 네 엄마가 뺑소니를 당했다. 지금 병원에서 연락받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뭐라고? 뺑소니? 심하게 다쳤어? 그게 아빠의 목소리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전화가 끊겨 다시 걸어봤더니 핸드폰 전원이 꺼졌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저를 쏘아보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너 어디 가려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대요. 아무래도 크게 사고가 나신 것 같아요. 저 얼른 가볼게요. 당연히 저를 보내주고 남편도 같이 따라 나설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뺑소니? 크게 사고 났다고? 그래도 넌 여기서 차례상을 다 준비해야 한다. 네가 지금 병원 간다고 안 싸돈 상태가 달라지겠냐?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네 얼굴을 보니까 위독한 모양인데 네가 간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전이나 붙여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얼굴을 보자 그이가 실실 쪼개며 말하더군요. 엄마 말이 맞아. 네가 간다고 장모님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위독한 상황이면 연세가 있으셔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벌써 갈 필요가 없잖아. 차례상 다 차리고 죽었다는 연락이 오면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 아, 그러고 보니 장모님 보험금 수혜자가 너지? 아싸, 목돈 챙기게 생겼네. 엄마, 우리 장모 사망보험금 나오면 해외여행이나 다녀오자. 그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봐. 야, 넌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뭐하냐? 같은 말을 또 하라고? 너 진심이 뭐야?
처가에 돈 좀 있어서 구역질나게 못생긴 년 데리고 사는 비위 좋은 남자지. 일단 장모 저 세상 가면 보험금부터 땡기고 다음은 네 애비 돈 끌었으면 딱 맞겠다. 식구가 줄어야 우리가 쓸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 야, 내가 평생 너랑 살아줄 테니까 네 집의 돈은 우리 식구한테 아끼지 말고 써야 한다. 어?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식용유를 들고 나와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미쳤나? 그리고 시아버지의 지퍼 라이터를 주워들고 불을 켰어요. 니들 다 불타 죽게 만들겠어. 저는 식용유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걸 알아 겁이나 주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시댁 식구들은 진짜 불타 죽을까봐 겁에 질렸더라고요. 시부모와 시누이, 남편 모두 바지에 오줌을 지렸는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방구를 뿡뿡 끼더니 똥까지 지렸습니다. 그러더니 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새아가 이러지 마라. 우리가 방금 한 말은 진심이 아니다. 태야 미안해. 잘못했으니까 제발 라이터 내려놔. 새언니 여기서 멈춰요. 이러다간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새언니도 같이 죽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빌잖아요. 맞다 세아가. 다 같이 죽길 바라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빌 테니 목숨만은 살려다오. 제발 살려줘. 저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지퍼 라이터를 시어머니 머리에 던졌습니다. 당연히 불은 붙지 않았고 내 인간은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 응급실 간호사에게 엄마 이름을 대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누워 계시지 않고 앉아서 다리 물리치료를 받고 있더군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뺑소니 당했다면서. 네 아빠가 전화했니? 여보, 내가 연락하지 말랬잖아. 알고 보니 엄마는 차에 치이지 않고 차를 피하다가 넘어져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무사한 걸 보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억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눈물의 의미는 엄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저는 오열하며 부모님 품에 안겨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고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의 자문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를 전하고 이혼 소장을 날리고 친정에 들어가 지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위자료 주기가 아까웠는지 친정에 찾아와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덕에 시댁 식구들은 큰돈을 쓰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위자료로 받은 돈을 들고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우리나라가 성형 강대국이니 제 얼굴도 예쁘게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제 얼굴을 마주한 의사 선생님은 못 볼 걸 본 것처럼 크게 놀랐답니다. 맙소사. 세상에 이런 일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 얼굴이 그렇게 형편없나요? 죄송하지만 무엇을 원하든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여기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 본판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분의 얼굴은 제 평생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은 허준도 어찌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병원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일 테니 포기하시고 이대로 사시지요. 고개를 푹 숙인 의사는 제 눈을 보지 않고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얼굴을 내 이름 김태희처럼 만들어 달라고요. 안 됩니다. 환자분을 성형하는 건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은 일입니다. 별 소용이 없다고요. 선생님, 한 사람 인생 살려준다 생각하고 도전해주세요. 저 이 얼굴로 30년 가까이 살았다고요. 이런 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의사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제 얼굴 여기저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얼굴이 존재하다니 정말 신기하군. 좋아요. 나도 의사인데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환자분의 얼굴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대수술이 될 테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의사는 제 얼굴에 매직펜으로 낙서를 막 하더니 견적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막대한 금액이었지만 이혼 위자료와 친정 부모님께 조금의 도움을 받아 수술비를 충당했고 얼마 뒤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수술받고 나와 붕대를 감은 채 2달을 누워서 지냈어요. 밥을 먹을 수 없어 빨대로 음료수만 빨아 먹으며 버텼죠. 그리고 붕대를 풀고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제 얼굴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여배우 같은 여자가 있더군요. 너무 기뻐서 의사에게 달려가 안겨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갔더니 부모님이 너무 예뻐졌다고 기쁨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희야, 너 진짜 태희 맞아? 미스 코리아를 해도 되겠어? 엄마, 나 괜찮아? 아빠, 나 예뻐? 태희 넌 예전에도 예뻤어.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길 가다가 보면 저를 알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말씀도 덧붙였답니다. 그래서 전 똥을 닦다가 만 듯한 복수를 해주기로 결심하고 전 남편에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이는 저와 이혼 후 시댁에서 지내게 되어서 그리로 찾아갔답니다. 시댁 앞에서 잠복을 하다가 전 남편이 나오면 골려줄 생각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시댁 식구들 모두가 우르르 나오더군요. 어디 놀러 가려는 건지 옷을 빼입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주민인 척하며 식구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자 전 시모가 미끼를 덥석 물었답니다. 어머나, 저 색시 진짜 예쁘다. 아들, 가서 말이라도 걸어봐. 너 새장가 가야 할 거 아니야. 우와, 진짜 예쁘네. 엄마, 아버지, 저 사냥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저는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그이의 말을 기다렸답니다. 저기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목소리를 들킬까봐 콧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네, 반가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싱글인데 혹시 싱글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실례지만 몇 호 사세요? 니미럴 호예요. 네? 몇 호시라고요? 니미럴 호라고, 이 개자식아. 그 말과 함께 뾰족 구두로 전 남편의 낭심을 걷어찼습니다. 그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이 등신 새끼, 지 전 마누라도 못 알아보고 수작질이냐? 새끼? 너 진짜 내 며느리가 맞니? 누가 당신 며느리야, 이 늙어빠진 쓰레기 같은 할망구야. 지난번에는 불타 죽을까봐 질질 싸더니 오늘은 내 미모를 보고 질질 싸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말도 안 돼. 그 추녀가 이런 절세미인이 될 리가 없다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고 해도. 전 시모는 말에 매듭을 맺지 못하고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시부와 시누이 역시 어찌나 놀랐던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깔깔대며 실컷 비웃고 있는데 쓰러졌던 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태희야, 네가 정녕 그 김태희가 맞다는 거야? 그래, 나다, 이 머저리야. 태희 너 성공했구나. 진짜 예뻐졌다. 의느님의 손을 타고 이런 절세 미인이 되다니. 태희야, 너 나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그럼 우리 잘해볼까? 오빠의 품이 그리웠구나. 우리 오랜만에 뜨거운 맛을 보는 게 어때? 너도 그걸 원해서 온 거지? 뜨거운 맛을 보여주러 온 건 맞아. 자, 한 대 더 간다? 저는 있는 힘껏 전 남편의 낭심을 걷어찼는데 동그랗고 물컹한 뭔가가 빠지직 소리를 내더군요. 그이는 눈을 뒤집고 기절을 했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 역시 여전히 제 미모를 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정신도 차리게 해주고 예전에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던 그것을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귀싸대기를 한 대씩 세차게 날려주었죠. 시댁 식구들은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 몸이 얼어버렸는지 그대로 있었고 제가 떠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에 양손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답니다. 이것으로써 제 복수의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얼마 뒤 크게 식당을 차렸답니다. 대출을 얼마나 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도 좋고 평수도 넓은 곳을 마련했더라고요. 저는 자주 그 식당을 주시하며 지냈는데 정확히 한 달 반 만에 문을 닫더군요.
음식 맛이 없어서 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리 빨리 망할 줄은 몰랐답니다. 그 이후 대출금을 갚으려고 온 식구가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낸다고 소식을 마지막으로 듣고 완전히 관심을 끄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인으로 몇 달을 살게 된 저는 길거리만 돌아다니면 번호 따르는 남자들 때문에 무척이나 피곤했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 아파트에 사는 유능한 사업가가 저에게 사귀자며 매일 대쉬했어요. 제 얼굴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제발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죠. 사람이 순수하고 착한 게 절로 느껴지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제 과거 사진을 보여주며 이래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과거는 상관없다며 만나달라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부모님은 그 사업가가 평소 인사성도 바르고 착한 행동을 자주 하는 남자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연애만 해보자고 다짐하고 그 사업가를 사귀게 되었어요. 결혼 생각은 아직 없고 예쁘게 다시 태어났으니 남자들의 관심을 실컷 누려보고 싶어서 즐길 대로 즐겨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추녀로 살았던 제 과거와 미친 남편과 시댁 사연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아직도 저희 엄마가 뺑소니 당했다고 했을 때 쾌재를 부르던 남편놈과 시댁 식구들을 떠올리면 열이 받네요. 시원하게 복수도 하고 처절하게 망한 꼴을 봤는데도 속이 시원치가 않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같이 욕을 좀 해주면 풀릴 것 같으니 댓글을 주렁주렁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추녀와 미녀 인생을 살아본 저는 마침표를 찍고 돌아가겠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과거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겠네요.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니 많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도 충격과 폭소를 쏟아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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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